got this passion, and it's burning deep inside of me. And this time, no, no, not gonna settle for anything less. Craving a life that I've never known, and now is the time.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 바로 가져왔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하지만 일반적인 파나메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파나메라 리뷰 한번 하지 않았어요? 네, 로즈골드 색깔. 그죠. 그 차 역시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스러운 포르쉐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파나메라가 아닙니다. 바로 GTS 모델이죠. 파나메라 역시도 도로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지만, 이 뒤에 보면 GTS가 막힌 요 파나메라 GTS는 더 보기 힘든 녀석이죠. 제가 이전에 박스터 GTS를 출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포르쉐는 GTS에서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파나메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옵션들이 GTS 패키지 혹은 GTS라고 묶이게 되면 조금 더 가격이 합리적으로 내려옵니다. 박스터, 일반 박스터에서 만약에 뭐 옵션, 휠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하면 뭐 500만원 혹은 700만원 했던 옵션들이 GTS 패키지 혹은 GTS로 들어가게 되면 한 300만원, 500만원 혹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옵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나메라 신형이 나왔을 때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마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 뒷좌석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었죠. 1세대 파나메라가 출시가 됐을 때 많은 포르쉐 매니아들은 욕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가 나왔어? 뭐 혹은 황소개구리라는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놀림을 받았지만, 실제로 판매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판매가 됐어요. 왜냐? 포르쉐라고 하면 문짝 2개의 스포츠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문짝 2개인 스포츠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힘들죠. 사도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가정이 있으면 아이들 혹은 여러 명이 타야 되는데 포르쉐 맨날 2명이서 탑니다.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든 차가 바로 포르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파나메라가 출시가 되면서 데일리성에도 굉장히 많은 매력 포인트 그리고 데일리성을 추가가 되면서 포르쉐만 눈여겨보던 살 수 없었던 많은 아빠분들이 아빠의 드림카로 자리 잡게 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다, 내가 진짜 사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왜 못 샀냐면 뒷좌석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애가 몇입니까? 셋이죠. 3명입니다. 이 뒷좌석이 파나메라는 딱 4인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뒤에가 중간이 막혀 있어 가지고 3명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나메라가 사실 그 휠베이스가 짧은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나름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겠지만 파나메라의 실내 뒷좌석 실내 공간은 좁지가 않습니다.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 역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탔을 때 답답하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시트 자체가 편한 시트가 아니에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켓 시트가 뒷좌석에 들어가 있고요. 시트 자체가 약간 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좀, 이 뒷좌석에 탄 탑승자도 몸을 좀 잡아주는 편안함이라고는 좀 찾아볼 수 힘든 그런 느낌이라서 좀 답답한 느낌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발판이에요. 이 턱 높이가 일반 세단보다 좀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발이 걸려서 좀 약간 그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불편해. 하지만 실내 공간은 넓어. 이런 느낌이 바로 이런 시트와 턱 높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실 가장 편안함의 요소 중에 하나가 타고 내렸을 때 얼마나 편하고 그리고 쉽게 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차가 편하다 안 편하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게 뭔지 알아요? 대박이죠. 숨겨졌잖아요. 요거는 말이에요, 차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스포일러가 있는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얘 처음 나왔을 때 혁신이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포나 그냥 일반 모델은 요게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얘는요 GTS랑 터보가 요게 이제 3단 변신 부스터 뭔지 알아요? 3단 변신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 이 스포일러가 요런 식으로 변신해요. 뒤에서 보면요 갑자기 차가 변신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런 그런 놀라운 리액션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고속도로를 딱딱 지나가다 보면은 내 차가 딱 지나가서 딱 내서 스포일러가 변신하면 그 옆에 이제 지나갔던 사람들이 변신하는 거 이거 스포일러를 보면서 우와 이렇게 하는 그 반응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 비싸잖아요.
얼마나 그랬죠? 2억 넘죠. 2억 3천이에요. 그럼 비싼 가격을 주는 만큼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신기해하고 좀 좋아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소한 그런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 파나메라 GTS를 한껏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포츠백 혹은 뭐 해치백이라고 좀 그렇고 스포츠백이라 그래가지고 이 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요즘에 세단보다는 SUV가 대세잖아요. 그 이유가 이 트렁크 공간이 한몫하거든요. 근데 이 파나메라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워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워서 많은 짐을 적재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주분이 이렇게 센스 있게 이건 저희가 준비한 거 아닌데 우파몰에서 우파 타월과 에어로 코스메틱을 이렇게 또 직접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차량을 협찬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세차용품과 방향제를 드리는데 지금 세차용품을 사셨기 때문에 방향제, 우리가 요즘에 방향제 맛집 아닌가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방향제들이 많은데 우리 파나메라, 포르쉐 파나메라 GTS에 잘 어울릴 만한 방향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다. SUV들 거를 보면 이게 되게 높잖아요. 근데 파나메라를 보면은 손잡이가 사실 이렇게 눈높이가 누르는데 높지가 않아가지고 좀 키가 작은 분들이 작동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GTS의 또 특징, 이게 그 GTS의 약간 그 느낌 자체가, 저는 사실 이 차주분의 센스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GTS가 약간 블랙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블랙 컬러잖아요. 라이트 잘 보면 알겠지만 블랙 베젤 해가지고 살짝 그 일반 라이트가 좀 하얀색이 좀 이렇게 튀잖아요. 근데 GTS 모델들은 보면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약간 꺼무잡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따라하려고 라이트에 검은 색깔 필름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아니에요. 블랙 베젤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안쪽 라이트 마감이 블랙으로 포인트가 돼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런 무게감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앞에 이거 따라한다고 막 검은 색깔 필름 붙이면 그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요. 좀 별로니까 그런 거, 그 불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블랙 베지 들어가 있고요. 머플러 팁 역시 GTS 모델답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가죠.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외관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지만 파나메라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실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센터 페시아와 기아 노브 그리고 센터 콘솔에 있는 디자인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전 이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박스터 GTS 출고했을 때 했던 얘기 혹시 기억나요? 알칸트라? 맞아요. 다른 일반 포르쉐들은 알칸테라 옵션을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선택받은 GTS 모델만이 알칸테라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칸테라 옵션이 사실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좀 장점이라면 럭셔리한 분위기랑 그리고 좀 소재 좀 만졌을 때 그런 촉감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지만 단점은 더운 여름에 좀 약간 좀 덥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덥다라는 거는 인정을 못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박스터를 좀 올해 나름 그래도 한 1년 정도 타면서 물론 더운 날에도 좀 있었지만 덥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선택하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GTS의 이런 알칸테라인데, 만약에 GTS를 출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알칸테라 옵션은 꼭 좀 한번 추가했으면, 꼭 넣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180만원을 추가해서 카본과 알칸테라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 이쪽에 보면 왼쪽에 키를 돌리는 데가 있어요. 보통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데 포르쉐는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에 있습니다. 배기음이 기가 막히네요. 계기판과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이 디자인들 자체가 정말 너무 멋스러워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이 차의 매력은 뭘까요? 주행이죠. 바로 주행입니다.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주분님이 안 나오긴 하지만 여쭤봤어요. 아니, 이 파나메라 GTS 사실 사셨는데 어떤 차를 또 한번 보셨냐 라고 여쭤봤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벤츠 S63 AMG를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 어쨌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벤츠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빠를 때 이런 좀 더 재미나고 스포티한 차를 타고 싶어서 이 차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결국에는 플래그십 세단, 편안한 세단을 찾으시면 결국에는 벤츠로 넘어갑니다. 혹은 BMW 7 시리즈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파나메라를 가족들과 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게 럭셔리한 차는 분명하지만 뒷좌석이 경쟁하는 플래그십 세단보다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편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운전자의 포커스가 맞춘다면 저는 이 파나메라를 강추합니다. 이 사실 일반 파나메라 4S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면 옵션들 가격이 나름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GTS 모델에서 만약에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일반 4S에서 선택했을 때보다도 옵션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이라서 그때 선택하지 못했던 혹은 기본 4S에서 선택하기 좀 어려웠던 부담스러웠던 옵션들을 선택하는데 한결 좀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부메스터 오디오를 옵션을 선택했어요. 이거 제가 박스터 GTS를 출고를 했을 때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좀 신나는 노래라든지 좀 감성적인 노래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박스터 선택했을 때도 부메스터 옵션이 나름 좀 비쌌어요. 한 그때 제 기억으로 한 700이가 1000만원 정도였나? 네, 지금 가물가물한데 가격대가 좀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보스 오디오를 선택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차주분께서는 어차피 살 거 그리고 어차피 내가 만족스럽게 탈 거 조금이라도 옵션 더 집어넣자 해서 무려 740만원 정도 되는 오디오계의 끝판왕, 자동차 리뷰계의 우파 같은 그런 부메스터 오디오를 장착했습니다. 이걸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문파크 이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벤츠에 달려있잖아요. 그죠? 아, 기가 막히죠. 그 벤츠 오디오보다 이 포르쉐가 좀 더 음색이 좀 짙긴 해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는 어쨌든 포르쉐가 옵션이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맞출 수 있는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르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GTS 혹은 파나메라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오너분들도 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옵션을 넣을 거 진짜 고민 많이 해놓고 이 옵션 넣을까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넣었으면 좋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이걸 지금 못 넣으면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제가 박스터를 탈 때 가장 후회했던 옵션이 바로 이 스마트키 옵션이에요. 진짜 이거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는 거는 그때 100만원 정도였나라 사실 생각을 했는데 스포츠카 내가 박스터 얼마나 타겠어 이거 그리고 이 넣고 돌리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려고 안 넣었는데 굉장히 후회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파나메라는 나름 데일리성까지 갖춘 오래 탈 수 있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옵션 선택했을 때 이거 좀 넣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넣으셨으면 무조건 넣었으면 좋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옵션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고요. 주행이 사실 이 차의 매력 포인트예요. 지금 컨버트 모드에서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는 일반 플래그십 세단과 경쟁을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부드러워요. 핸들의 질감, 그 다음에 악셀의 느낌, 그리고 승차감 역시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넣게 되면 악셀도 굉장히 묵직해지고요. RPM,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정말 미친 차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이엔, 파나메라는 그냥 껍데기만 포르쉐인 아리오 포르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느낌 자체는 포르쉐가 줄 수 있는 좀 나름 쫀득쫀득한 그런 운전 느낌을 선사해 준다? 라고 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운전을 했을 때 높은 마력의 운전이 재밌다? 아닙니다. 혹은 문짝 두 개가 재밌다? 아닙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운전했을 때 과연 이 운전의 재미를 얼마만큼 운전자에게 주냐가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자에게 높은 속도가 빠른 속도가 아니지만 내가 이 차와 한 몸이 되고 이심동체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차야말로 정말 재미난 차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량화, 차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약간 좀 그 운전자랑 차랑 좀 일체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량화, 이런 차 움직임이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통틀어서 세단 중에 가장 운전이 재미난 차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파나메라 GTS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파나메라 터보도 있긴 한데 저는 운전의 재미는 GTS가 사실 포르쉐에서는 가장 재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터보보다는 이 GTS를 조금 더 쳐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어쨌든 내려서 영상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매력적인 세단 혹은 포르쉐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세단 파나메라 GTS를 시승해봤습니다. 차주분께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 차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차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차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도피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짝 두 개를 사기에는 주변의 시선 그리고 어쩌다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문짝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현실의 타협을 본 게 바로 이거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플래그십 세단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뒷좌석을 좀 더 중시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나메라를 사시면 안 되고요.
벤츠 S클래스나 7시리즈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뒷좌석을 조금 애기들이 좀 아직 크지 않거나 뒷좌석보다는 운전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분들은 사실 이 뒤에 있는 파나메라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가격이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정도면 991 웬만한 모델 다 삽니다. 근데 그거 안 사고 이거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현실에 타협을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또 엄청난 차, 멋진 차 다음번에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뭐 차주분이 느끼셨을 땐 뭐 이런 부분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혹시 뭐 있나요? 운전의 느낌. 사실 제 전차가 네. SM3였어요. SM3였어요? 네. SM3에서 여기 오신 거예요? 네,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매력적인 솔직히 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SM3를 타 이걸 타보니까 그렇죠. 다른 거를 안 타보니까 다 좋아 보이고 사실